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1번째 페이지 썬문답으로 함께합니다.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계 노벨상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계 노벨상이다. 네. 이제 날씨가 꽤 쌀쌀한데 아직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첫눈이 오면은 그때 이제 긴 바지로 갈아입을 생각입니다. 보통 이제 첫눈이 내리면 짝사랑이 이루어진다든지 굉장히 낭만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첫눈이 오면 나는 바지를 갈아입는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첫사랑이라기보다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네. 끝사랑을 만날 때가 된 거죠. 끝사랑을 만날 수도 있다. 눈이 오면 좋은가요? 눈 오면 뭐 집 앞에 치워야 되죠. 치워야죠. 예. 출근 시간도 치우진 않지만. 일찍 출발해야 되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바지도 갈아입어야 되고 세제도 더 많이 들어요. 세제도 긴 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파이팅이 노벨상감인 썬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가 됐어요. 저희 잡지사 밑에도 대형 서점이 있는데 이미 그렇죠. 뭐 노벨 문학상 특수기에 접어든 것 같고 노벨상이 총 6개 부문인가요? 6개 부분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노벨 경제상도 네. 노벨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약간 시상을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 알프레드 노벨 살아생전에 예. 내가 죽으면 경제상을 만들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나중에 사후에 네. 그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경제의 공을 세운 사람에게도 상을 주자라고 해서 만든 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노벨 경제상이 아니라 네. 노벨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경제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스웨덴 국립은행이 주는 상. 노벨 선생님이 이걸 알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요. 그렇죠.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뭐 방금 언급해 주신 것 같이 아니 에르노 프랑스 여류 작가죠. 아니 에르노. 네. 예. 그 자기는 경험한 것만 소설로 옮긴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는 여류 소설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이제 후보에 올랐죠. 시상은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치러지니까요. 그리고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 등등등의 이제 인권 단체들이 지금 후보에 올랐고 네. 만약에 우리 MC께서는 편집장께서는 예. 상을 받는다면 어느 상을 받고 싶어요? 제가 상을 받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가요? 저는 뭐 철저하게 문돌이기 때문에 뭐 문학상 쪽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작품을 쓰신 게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 꿈이라도 꿀 수 있죠. 왜? 선 선생님께서는 뭐 노리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는 노벨 평화상이요. 평화상. 네. 방송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썬킴의 방송은 MSG 같다 이런 분 막 계신데. MSG 예. 맛있군의 준말이죠. 맛있고 평화를 준다. 네. 알겠고요. 근데 네. 그 이제 노벨상 같은 경우엔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잘 모르는데요. 네.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드신 그렇죠. 분께서 예. 자기는 정말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쟁에 악용이 되면서 사람을 죽인다. 자기는 몰랐어요. 그 평판이 그렇게 안 좋은지.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쓰이길 원치 않았던 분이네요. 원래 네. 그 니트로그리센이라고 해가지고 액체 형태의 폭발물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손대면 빵 터져요. 그러니까 이동도 힘들고 네. 운반도 힘들고 네. 이것을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기 친동생도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공장이 폭발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그 충격에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 액체 형태의 폭발물을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고형화, 고체화를 시키자. 네. 해가지고 개발한 것이 다이나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너스라는 그리스어, 파워, 힘이란 말인데 이거 가지고 편하게 채석상에서 뭐 돌도 채취하고 산업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네. 1866년도에 그 특허를 받았어요. 네. 야, 드디어 안 터지는 폭발물을 개발했다. 노벨이 네. 기뻐했지만 바로 몇 년 후에 1871년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에 전쟁이 터져버리거든요.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어마무시한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이게 구입을 한 거예요. 네. 이걸 전쟁에 쓰니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멘붕이 와버렸어요. 노벨이. 내가 이거 괜히 만들었다 이거. 죄책감. 죄책감. 네. 근데 뭐 돈은 벌어야 되겠고
주문 들어오고. 예, 주문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예. 그 나중에 한번 그 신문에서 오보가 한번 나요. 뭐라고요?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아, 예. 친형이. 예. 근데 그 신문사에서 알프레드 노벨 본인이 죽은 줄 알고 드디어 악마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라고 약간 비꼬는 부고를 올렸거든요. 오분한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예. 깜짝 놀랐어요. 노벨은. 예. 세상이 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아, 내가 진짜 죽으면 이렇게 실리겠구나. 이렇게 세상이 날 비웃겠구나. 예. 악마의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죽다. 예.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번 돈 예. 이거를 죽은 후에라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내가 쓰겠다 아. 해서 만든 게 노벨상이죠. 유언을 남겼군요. 그렇죠. 노벨상도 중요하지만 네. 유산을 꽤 많이 남겼어요. 기업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벨위원회가 굴리고 있는 그 유산이 네.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꽤 되죠. 상도 주고 네. 이 상금을 가지고 뭐 각 분야의 공헌을 준 사람에게 네. 상금을 나눠줘라. 아. 사회 환원을 하겠다 내 유산을. 근데 유산은 한정적이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역시 편집장님은 날카로우세요.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문학도라며요. 문학도는 아니고 노려볼 게 거기밖에 없다. 아, 예. 이원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 그거를 유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이거를 있는 그대로만 남겨주면은 어느 순간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예. 이거 가지고 유가 증권에 투자하라. 아, 투자를 하라. 굴려라. 아, 유가증권에. 그래가지고 아. 요 원금은 놔두고 예. 원금 손실은 없는 거죠. 예. 원금은 놔두고 이걸 주식 같은 거 증권에 굴려가지고 예.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아, 이 수상자들에게 나눠줘라. 돈이 돈을 낳게 해서 그걸로 상금을 줘라. 사업자다운 마인드였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도 그 상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매년 수상자가 가져가는 상금 금액이 매년 달라요. 달라요.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가 폭락인데 내가 하필이면 올해 주세요. 예. 올해 안 받거나 내년에 받을 거야. 우리 많이 하는 복권도 네. 상금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하세요? 네. 하진 가끔 하는데 네네. 이제 당첨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왜 그걸 왜 올해 개발했을까? 내년에 개발할 걸.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평균 10억에서 13억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것도 복권 1등 당첨금 비슷하네. 그렇죠. 네. 10억에서 13억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못 받을 때는 뭐 한 3, 4억 받는 분도 계시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 세계 대전 당시에는 네네. 그때는 한 현재 환율로 한 네. 1억, 2억 이 정도 전쟁 기간 동안에는. 근데 그 이외 기간에는 평균 한 10억에서 13억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올해 보니까 한 13.5억 정도 그 정도 한다고 하죠. 받았다고 하네요. 노벨 재단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할까요? 이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증권, 네. 유가 증권에만 투자를 해라. 국채 특히. 그렇지. 네. 코인 이런 거 못하네요. 그 당시 코인 참 알았더라면. 네. 알았다라면 했을 수도. 예. 그럼 상금 받은 분들은 그럼 뭐 개인적으로 보통 사용을 하나요? 상금을 받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 알아서 하신다고 해요. 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이죠.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이거를 기부를 했고, 그 알프레드 노벨, 그 누구냐, 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로 썼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부인께서 현실적이네. 예. 전 부인께서 이제 이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예. 좀 많은 돈을 요구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네. 여보, 나 지금 돈이 없거든. 음. 근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내가 노벨상을 타게 된대. 그거 상금 타면은 그거 위자료로 줄게. 그걸로 내가 돌려막을게. 그걸 줬다고 해요. 그래가 자기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집 사는 데 쓰는 그쵸.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기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그럼요. 이걸로 향후 받게 되는 추가 수익이 또 얼마나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나는 노벨상 수상자다. 네. 이게 프리미엄이 어마무시하죠. 그렇겠죠. 뭐 강연도 부르고. 예. 강연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수상 발표 직전까지 이걸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수능 출제위원 느낌으로. 참 비유를 수능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10월
첫째 주 정도에 이제 네네. 발표를 하는데 네. 네. 전 세계인들이 이제 그 주목을 하는 거죠. 이번에 노벨 화학상, 물리상, 뭐 생리의학상, 특히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는 누가 될 것인가. 도박 사이트에서 막 배팅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이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내 배팅이 맞았다,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실제로 하신 분이 계시다. 근데 이 네. 노벨 집안이 알프레드 노벨 자체도 발명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도 엄청난 역사상 봤을 때 큰 예. 업적을 남긴 발명가였어요. 그분은 뭐 하셨나요? 발명을 했죠. 뭐를요? 발명품을.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아니죠, 알고 있죠. 아이고, 왜 이렇게 빙빙 돌리세요? 아니, 어떤 발명품? 듣고 계시는 분도 약간 예. 뭐 이렇게 흥미유발. 흥미유발. 예.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 쪼는 느낌. 그렇죠. 예. 그 1853년에 예. 우리가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전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림 전쟁이 러시아와,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도 마찬가지지만 흑해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땅덩어리는 정말 크지만 네. 대양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그렇죠. 거기 너무 멀고 예. 현실적으로는 북해랑 흑해인데 네네. 북해는 나가면서 여러 적국들한테 부탁을 하고 나가야 돼요. 잠깐만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핀란드, 스웨덴 그쵸, 맨 그쵸. 마지막에 딱 나가면 영국이 지키고 있잖아요. 네. 나가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흑해가 현실적이네. 예. 그래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 빼고 잠깐 지도를 보시면 예.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네. 큰 바다로 나가려면 흑해를 통과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폭이 1.5km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해협이 있어요. 한강이 2km인데 예. 여기를 통과하면 지중해가 나와요. 어. 지중해를 계속 또 달려가면 지브롤터 해협이 나와서 네. 그걸 뽁 빠져나가야지 대서양이 나오거든요. 험난하네요. 무조건 흑해를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국력 팽창을 하던 러시아가 네. 무조건 흑해를 장악해야 된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웃기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예.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크림 전쟁인데 크림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네. 그때 러시아가 엄청난 무기 발주를 합니다. 임마누엘 노벨 아버지한테. 노벨 우리가 아는 노벨의 아버지한테. 노벨 예. 아버지한테. 예. 뭘 주문했냐면 예. 그 당시 새롭게 개발한 발명품인 기뢰. 기뢰. 뭐 그 이전에도 기뢰가 있었는데 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기뢰 있잖아요. 예. 바닷속에 넣는 거. 그렇죠. 그건 이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의 아버지가 개발했어요. 이거를 러시아 해군에 납품을 해가지고 네. 당시 영국 해군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해에서 악마를 봤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누가 보면 그 노벨 가문은 거의 전쟁광 집안이에요. 안 듣고 계시겠죠, 이 방송을?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 러시아가 졌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에 납품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노벨 아버지가. 예. 영국 프랑스한테 찍혀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요. 그래요. 거의 그냥 알거지가 됐는데 네. 그때부터 그 아들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벨이 알프레드 노벨. 예. 우리 집은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다. 아버지가 배팅을 잘못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물리학, 화학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해서 오늘날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다고 하죠. 자수성가한 분이네. 예. 그렇죠. 저같죠. 네. 한 사람이 노벨상을 여러 번 탄 적도 있어요? 노벨상을 여러 번 탄 적이 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퀴리 부인. 퀴리 부인. 네. 마리 퀴리. 마리 퀴리. 예. 그 퀴리 부인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예. 자녀는 부부가 동시에 탔어요. 퀴리 부인의 자녀 부부가. 네. 참 뭐라고 할까? 똑똑한 집안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편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그 집안을 집안에서는 이렇게 노벨상이 없으면은 가족 회의에 끼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너 노벨상 있어? 없어? 오지 마 너. 무시당하고. 내부 예. 얘 노벨상 없대. 어머머머 처제 왜 그러나. 내년에 좀 잘해봐봐. 노벨상 가문이네요. 노벨상 예. 가문. 근데 그 참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거면서 뭐. 그래요. 예. 미국 최초의 노벨상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엔 2명 있어요. 한 명은 테디 베어.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네네네. 그 몇 편만 봤어요. 띄엄띄엄. 아, 네.
러브가 무엇인가? 나도 그 러브를 좀 해보고 예, 싶다. 알죠. 예. 거기 맨 첫 장면 보면은 미국 해병대 장교였던 유진 초이. 예. 유진 초이에게 조선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이 한 명 나오거든요. 퉁퉁하게. 예. 그 양반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예. 나중에 약간 다리가 불편하신 또 다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는데 예.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이 미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미국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거든요. 그래요. 예. 미국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19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져가는데 네. 미국 최초의 노벨상이었어요. 예. 왜 가져갔냐? 예. 그 바로 앞전 1905년도에 마무리가 됐던 러일 전쟁. 아. 러일 전쟁은 러시아가 박살이 난 전쟁이죠. 일본한테. 일본이 이겼죠. 예.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솔직히 그때부터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1905년이 그 을사늑약이 그렇죠. 체결된 예. 해죠. 예. 러시아가 패배하고 예. 극동에서 물러나고 여기는 이제 우리 일본 땅이야. 일본 사람이네요. 예. 제가요? 그 목소리가. 예. 그렇죠. 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역사에서 네. 러일 전쟁 간단하게 외우고 일본이 이겼다. 예. 그리고 곧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음. 요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국제적으로 그때 당시 세계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때요. 일본이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냐. 예. 그래도 시베리아의 호랑인데 예. 미국이 알게 모르게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일본에요. 뒤에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 왜요? 왜냐하면 예. 미국은 그 당시에 태평양을 전체가 다 자기 거 우리가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또 다른 경쟁자인 러시아가 극동으로 내려오면 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대신 막아달라고 일본한테 군비, 무기 엄청나게 지원을 했거든요. 이기고 나면 또 일본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초기지로. 그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돈 받고 네. 무기 받고 네.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예. 일본이. 예.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 더 하려고 했어요. 예. 야 잠깐만 기다려. 숨 좀 돌리고 다시 올게. 무슨 네? 조기 축구도 아니고 뭐 잠깐만 기다려가 전쟁 중에. 조기 축구는 잠깐만 하나요? 조기 축구? 뭐 동네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조기 축구 하시나 봐요. 좀 느슨하게 하는 데는 그런 게 또 됩니다. 예. 아주 엄격하게 하시는 곳에는 거의 분데스리가던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음. 다시 숨 좀 돌리고 올게. 예. 그때 미국이 중재가 들어가요. 음. 야야야, 러시아, 일본 그만 싸우고 지금 우리 미국에 포츠머스라고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데 예. 앉아가지고 러시아와 일본 서로 악수해. 이쯤 그만하자고. 예. 풍경 보고 예. 공식적으로는 그 일본이 이겼다고 치고 러시아 이제 갚을 거 갚아. 그러면서 그때 사할린이 넘어가 버려요. 일본으로.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네요. 일단 뭐 힘이 밀렸나 보네요. 미국이 이제 2대1로 싸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예. 미국의 말이 중재지 미국의 압박이죠. 포츠머스 그 회담 이후에 사할린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포츠머스 우리가 이제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포츠머스 회담이 이제 그때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포츠머스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시켜 가지고 러일 전쟁을 마무리해 준 공로로 아하. 루즈벨트가 평화상을 가져가는데 이게 누구의 평화인가? 누구의 평화인가? 더 열받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제 일본과 그 미국이 밀약을 맺어요. 포츠머스 회담 직전에. 이 미국에서는 테프트라고 하는 육군 장관이 몰래 도쿄로 가요. 예. 배 타고 뿡 뱃소리였어요. 예. 가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수상이었던 가스라. 우리 다 기억나시죠? 가스라 테프트. 그렇죠. 들어봤어요. 예. 가스라와 테프트가 도쿄에서 밀약을 맺습니다. 예. 러일 전쟁 마무리하기 전에.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낸 거예요. 예.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하냐면 네. 우리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먹을 거니까 예. 일본 너희는 조선 대한제국이죠. 네.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해라. 양국은 그거를 묵인한다. 오케이?
서로 사인을 해요. 네. 그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거든요. 예, 예. 이게 1905년 7월에 네. 도쿄에서 몰래 사인이 돼요. 아, 그 당시 고종 황제와 예. 순종은 나중에 이제 그 황제가 되는 네. 아무것도 이런 아, 밀약이 있는지 몰랐겠죠. 몰랐어요. 예. 7월이잖아요. 예. 그때 이 배를 타고 예. 테프트 육군 장관과 함께 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앨리스 루즈벨트라고 루즈벨트네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에요. 딸. 딸. 예. 굉장히 말괄량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떠나니까 예. 아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빠 뭐 지금 일본과 뭐 대한제국 간다고 하니까 중국도 가고 나 구경 가면 안 돼? 그래 우리 딸 잘 갔다 와. 편지해. 편지에. 예. 알았다 아빠. 배 타고 와요. 예. 그래서 앨리스는 지금 가스라 테프트 밀약 사인하고 있을 때 도쿄에서 네. 재미없다 심심하다. 진짜로 진짜 관광하러 왔네. 진짜 관광 왔어요. 네. 나 심심한데 뭐 하나? 옆 나라 대한제국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나 구경 가면 안 돼? 예. 해가지고 배 타고 와요. 왔어요? 제물포에. 예. 고종 황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그때 이제 고종도 알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네. 그 운명이 정말 풍전등화하는 걸. 네. 미국한테 매달리려고 했어요. 예. 고종의 말에 따르면은 미국 공주가 온다. 그렇죠. 공주인 셈이죠. 대통령 예. 개념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제물포에서 어마무시한 환영 행사를 해요. 어서 오십시오, 미국 공주님. 그리고 당시 그때는 철도가 개통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제물포에서 이제 한양까지 기차가 오는데 예. 연도에서 미국 성족이 흔들면서 어서 오십시오. 백성들 동원한 거죠. 야, 1905년에 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미국한테 읍소를 한 거예요. 제발 예. 우리 대한제국 좀 살려달라고. 일말의 희망. 예. 이걸 모르니까 이게 1905년 9월이었어요. 네. 벌써 7월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 사인되고 고종이 어떻게 얼마나 약간 그러네. 부탁 아닌 부탁을 했냐면 예. 그 명성황후 능 홍릉이라고 있거든요. 예. 저희 이제 내일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나 이게. 이거 지금 본의 아니게 이게 정말 뒷걸음질치다 쥐밟는 느낌으로 이어지고 거기 있어요. 뒷걸음이라뇨. 이거는 뭔가 있어요. 대상감이야 이건요. 대상감이다. 네. 그래서 홍릉이 있는데. 예. 홍릉에 보면 여러 가지 석물들 있잖아요. 돌로 만든 뭐 말, 문인상, 무인상 이런 거. 예.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안 되죠. 예. 일단은 고종 황제가 예. 자기의 부인인 명성황후의 그 홍릉 앞에서 파티를 열어줘요.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돼. 예. 왜 그러냐면 네. 알게 모르게 말해준 거예요.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여인이 내 부인인데 네. 누가 죽였는지 아느냐. 네. 일본이 죽였다. 그래서 황후의 무덤 앞에 데려가서 거기서 파티를 해준 거예요. 파티를. 이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 사진이 나와요. 네. 명성황후의 홍릉 네. 석물 위에 예. 앨리스가 말 타고 올라가요. 진짜로. 그리고 명성황후 능 앞에서 담배 피고 그걸 술 마시고. 보는 고종의 마음. 참자. 네. 미국 공주한테 우리 잘 보여야 된다. 약간 그리고- 감정에 호소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일본이 했다. 이거 했다. 내 부인이 이렇게 죽었다. 네. 벌써 다 딜은 끝난 상태예요. 2달 전에 벌써 조선은 일본에게 넘긴다라고 미국이 이제 묵인해준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고종 황제. 나중에 앨리스 루즈벨트가 이제 미국 돌아가가지고 이제 조선 갔다 온 뭐라고 할까 이제 여행기를 썼는데 여행기. 키 작은 할아버지와 키 작은 아들이 네. 나중에 순종 황제죠. 네. 냄새 나는 두 사람이 정말 맛없는 음식을 대접했는데 나는 거의 안 먹었다. 이 인간 이 인간 지금 저는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누구요? 저기 앨리스. 예. 오.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안 될 사람이네. 아니 그래가지고 요게 다 정리된 다음에 아이, 다시 배 타고 앨리스 루즈벨트가 이제 미국에 가요. 예. 그러면서 다시 우리 국사시간에 읽었던 러일 전쟁 이거로 마무리되면서 이래가지고 루즈벨트가 노벨 평화상을 탔다 이거.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미국은 환호를 했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아픈 역사다. 예. 지금 노벨상 수상 이유 얘기하다가 저희 홍릉까지 갔다 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수상하신 게 유일한 기록인데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자를 출신지별로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 출신 수상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까?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찰스 피터슨이란 그 학자가 네. 1987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국적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죠. 그러면 뭐 한국에 피가 섞여 있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한국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태어난 건 맞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예, 미국 분. 국적은 미국이다 이거죠. 미국. 그리고 이그노벨상이라고 아시나요? 이그노벨. 네.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약간 좀 이게 1991년도에 만들어진 상인데 와. 노벨상을 약간 풍자하는 그런 상이에요. 나름 수여하는 기관도 괜찮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줘요. 하버드에서. 네. 이야. 그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그 발표되기 직전에 네. 이그노벨상이라고 풍자스러운 상 후보를 발표를 하는데 예. 이그노벨이란 뜻이 뭐냐면 노벨이 스펠링이 똑같은 영 단어가 있어요. 노블이라고 해서 고귀한이란 형용사인데 예. 그 앞에 ig를 붙여버리면 이그노블이라고 해서 품이 없는 이란 형용사가 되버리거든요. 품이 없는. 약간 노벨상 풍자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어떤 거에 주냐면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엽기적인 상상 이상의 연구를 한 자에게 이그노벨상을 준다. 하버드에서. 두 번 다시 해선 안 될.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할 수도 없는. 가령 뭐 어떤 연구요? 한국인도 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죠. I love coffee, I love tea. 예. 커피를 들고 걸어갈 때 네. 찰랑찰랑 거의 뮤지컬 방송이에요. 신개념이 노벨상감이에요. 그러니까 예. 넘치잖아요, 이게요. 커피가 이게 넘치죠. 주파수가 증폭이 돼가지고 예. 출렁 예. 넘치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페너가 탄생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요. 예. 이 한국인 학자가 뭘 생각을 했냐면 걸으면서도 커피를 안 쏟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거로 이그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을 발명해냈어요? 예. 어떻게? 분명히 이 방송 듣고 따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보통 그 컵을 밑에 잡잖아요. 밑에 잡죠. 예. 그 슬리브라고 해서 예. 종이로 끼워가지고 그쵸. 밑에 잡죠. 예. 커피 그 컵을 위로 잡으세요. 이거 진짜 상 받은 거라니까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뜨거우면 그쪽으로 손이 가게 돼 있지 않나요? 위로 탑 그러니까 마시는 부분으로 잡으세요. 예. 그리고 뒤로 걸어요. 뒤로 걸어야 돼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같이. 그러면 커피가 안 넘친다. 그럼 안 쏟아져. 이걸로 상을 탔다. 영어로 이그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거 약간 좀 시체말로 좀 매기는 상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건 연구를 했던 경우인데 예. 욕을 하면은 예. 고통이 경감된다. 주사 맞을 때 살살 놔주세요가 아니라 삐삐삐 삐빠빠 삐빠빠빠빠 삐삐빠빠 그러면 좀 덜 아프다. 이게 상 받았다니까요 이거. 전쟁 영화에서 총 맞은 병사들이 다 욕을 하죠. 그렇죠. 예. 네. 과학적이네. 그리고 참 이거 시상식도 그 노벨상 시상식과 비슷한 그 시기에 이제 시상이 되는데 네네. 재밌는 게 뭐냐면 후보한테요. 네. 보통 진짜 노벨상은 스웨덴 그 스톡홀름까지 비행기표를 줘요. 당연히 오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예. 이그노벨상은 자기가 돈 내고 가야 돼요. 이것도 스웨덴이에요? 아니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이요. 미국. 자기가 비행기표 사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발언 기회가 딱 1분이에요. 1분. 1분. 소감 스피치가. 예. 1분 지나면은 네. 보통 우리가 뭐 이 연설할 때처럼 마이크가 꺼지는 게 아니라 네. 한 소녀가 올라와요. 소녀가 올라와서 고함을 질러요. 그만하라고. 실제로. 그 소녀는 뭐 그러니까 거의 상주하는 소녀인가요? 소속이 하버드. 그래서 너튜브 찾아보시면은 예. 별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만하라고 옆에서 고함을 지른다. 1분 딱 되면 그 소녀가 짤랑짤랑 올라와서 이러는데 정말로 그냥 그만두고 내려가시는 후보도 있고 예. 그리고 더 큰 소리를 지르는 후보도 있어요. 예. 옆에서 소녀가
그러면 아 수상자가 수상자가 한술 더 떠서 그리고 사탕을 준비해가지고 예, 예. 사탕 주면서 이거 먹고 좀 조용 좀한 30분 입막음 30초만 더 얘기하자. 아, 요것만 재밌네. 모아놓은 또 너튜브 동영상이었어요. 재밌는 이게 트레디션인 거예요. 재밌어요. 네. 솔직히 노벨상보다 이그노벨상이 더 재밌어요, 이건요. 약간 그리고 느낌도 저희 잡지사랑 어울리는 결은 이그노벨 쪽. 이그노벨이죠. 네. 네, 네. 저희도 약간 포브스 패러디 느낌으로 아, 가당치도 않은 랭킹을 막 매긴다든지. 상도 재밌어요. 예, 예.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생각하는 사람이 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예. 넘어진 거. 아, 그 트로피가? 트로피가 넘어진 생각하는 사람. 어. 이거를 상으로 줍니다. 저희 잡지사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왠지 예. 이그노벨상 내년에 우리가 또 수상하지 않을까. 또 대예언, 썬견지명. 만약에 이그노벨상을 타면은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국 티켓값 우리가 구해야 되네요. CBS에서 주시겠죠. 구독자 여러분, 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요거 한번 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가 뭐 기술과학적으로 그렇게 막 뒤처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뭐 평화상 수상자도 있었고 노벨 문학상도 뭐 고은 시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왜 다른 분야는 뭐 후보 언급조차 안 되는 걸까요? 뭐 이런 경쟁을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넘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약간 가슴 아픈 얘기될 수도 있는데 예. 일본은 1930년대부터 노벨상을 타기 위해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노벨상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초과학에 올인하자. 아, 그러니까 뭐 물리상, 화학상, 네. 생리의학상 네. 대부분 다 기초과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네. 우리도 일본도 노벨상을 타자 네. 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 기억나시겠지만 그 일본 관동군이 저질렀던 대학살. 그저 731 부대라고 마루타 아, 예. 그 실험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왜 실험을 했냐고 하면은 이거 노벨상 다 받으려고. 우리는 지금 그 노벨상 명목하에 엄청 가슴 아픈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731 부대 이건 다른 얘기지만 예, 그 예. 노벨상 그 기초과학을 우리가 분명히 딴다 네. 상을 타겠다고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제 노벨상 추진위원회를 일본 정부가 만들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그 731 부대를 운영을 한 거예요. 네. 기초 생리의학을 연구해라. 아, 당시 이제 그 731 부대에서 연구했던 네네. 연구원들 처벌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다들 본국 일본으로 귀환해가지고 각 유명 의과대학에서 예. 다 교수, 학장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굳이 우리가 예. 일본은 저렇게 많이 그 노벨상을 탔는데 우리 뭐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네요. 진짜 역사를 아니까. 이거 뭐 어디 가서 항의하실 생각 없나요? 뭐 어디 가야 돼? 국립국어원 갈 순 없고 어디 가야 돼 이거? 일본 갈까요 저희? 일본을 또 이참에 좋은 명분이다. 무비자도 다시 풀렸는데. 편해탄을 건너자. 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우리 썬킴 씨 데리고 이그노벨상 수상하러 갈 날을 꿈꾸면서 네. 예. CBS에서 비행기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주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노벨상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지사에 들어온 독자 투고 소개합니다. 번데기 2020님께서 잡지사 참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프로 들으니 마음도 편해지네요. 라고. 제가 방송하면서 건전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건전한 프로에서 조금 전에 게스트가 괴성을 한참 지르고 나왔습니다. 아날로그니어님께서요. 지금 나오신 분 김수로 닮았어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대조를 해봤더니 우리 역사편의 박광일 선생님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 한번 또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3088번님께서도 이 시간 처음 듣는데 목소리 너무 좋네요. 컨텐츠도 좋고 응원합니다. 들러주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신 김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탭을 눌러보시면 커피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신생 회사의 장점 중 하나가 이런 이벤트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응모하세요. 독자 투고였습니다.
네, 쇠퇴 산업이라고 불리는 잡지 출판계에서 과연 이강민의 잡지사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든 건 여러분의 짧은 전화 통화에 달려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주시고 CBS 라디오 저녁 7시 30분 이강민의 잡지사 읊조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